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발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박영일 교수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어떤 동력원의 얘기라기보다는 동력원을 결합해서 시스템에 적용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발표가 주로 기술적인 내용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에너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잠깐 좀 드리고 계속을 하겠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은 외부에서 화석연료를 공급받아서 자동차 내부에서 이제 차량을 구동하는 에너지를 변환시켜주는 차량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환시켜주는 과정에서 CO2가 발생이 되고 배기가스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CO2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즉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되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모터를 추가적으로 장착을 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서로의 어떤 동력원의 장점을 잘 활용해 줌으로써 사용되는 연료를 줄여주는 형태로 친환경성을 이제 보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을 구동하는 에너지를 외부에서 공급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구동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을 된 형태의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구동을 하는 차량이고, 수소 전기차인 경우에는 수소를 받아서 그 차량 내부에서 차량을 구동하는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이제 차량을 구동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전기라든지 수소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자동차 내에서는 CO2의 발생량을 제로로 지금 현재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기라든지 수소를 만들 때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이제 민 교수님이 전주기 해석을 통해서 그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릴 것이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전기나 수소라고 하는 배터리 전기차나 수소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것의 보급 대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별로 관심은 두지 않지만, 만약에 이 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여기 사용되는 전기라든지 수소의 사용량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죠. 즉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개 이상의 동력원을 사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을 구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두 동력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다음에 그것이 가지는 시너지 효과를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구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 전기 자동차나 또는 전기 자동차에도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갖는 주요한 기술은 그 2개의 동력을 어떻게 합쳐주느냐 하는 시스템 기술하고 그 2개의 동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라고 하는 제어 기술이 주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적용은 엔진 근처에 모터를 장착을 해서 엔진의 작동이 엔진의 가장 효율적인 지점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동시켜주는 어떤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 효율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것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차량이 구동하는 부분에 모터를 장착을 하고 엔진의 엔진의 운영에서 효율적 점에 대한 이동뿐만 아니라 모터 자체를 가지고 차량을 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효율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자동차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 배터리를 추가로 더 장착을 하고, 기본적으로 차량이 구동하기 전에 외부 전원으로 배터리를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거리까지는 순수 배터리 전기차로 구동을 하다가 충전된 전기가 다 사용이 되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가깝지만, 실제 운영의 어떤 그 비율면으로 본다면 전기 구동의 어떤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 많은 국가에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통계를 잡을 때, 그러니까 판매충 통계를 잡을 때는 그 배터리 자동차로 분류해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왼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스택이라고 하는 데에서 수소를 받아서 그 만들어진 전기를 가지고 차량을 구동하는 자동차죠. 근데 여기 이제 배터리를 추가해 줌으로써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선은 고가의 연료 전지를 줄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배터리의 동력을 이용을 해서 연료 전지의 그 작동점을 최적점으로 이동시켜서 효율을 높이고,
또 가장 그 큰 이득은 차량이 주행하다가 제동 즉 정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게 되는데 이때 그 에너지를 회수를 해서 배터리 다시 저장을 해서 사용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 하이브리드의 장점 중에 그 가장 큰 부분이죠. 전기 자동차인 경우에는 이제 그 전후 바퀴에 이제 독립적인 어떤 모터를 적용을 하고 배터리의 어떤 특성도 다른 걸 적용을 해서 조합적인 어떤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또 양쪽에 함으로써 전후 어떤 유륜의 구동력을 배분을 통해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제어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 자동차가 갖고 있는 단점으로 지적되는 주행거리 연장을 위해서 작은 용량의 그 엔진을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초기에는 이제 친환경차의 어떤 대부분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2018년도 대비해서 성장을 하고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 자체도 글로벌이 어떤 그 같이 성장을 하고 전체적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의 어떻게 보면 큰 역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국내인 경우에도 2009년도 7월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그 처음 출시된 이후에 2018년도 12월에 전체 국내 친환경차의 그 100만 대 100만 대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6개월 이후인 2019년도 6월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또 누적으로 100만 대를 돌파를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 갖고 있는 친환경 차에 대한 어떤 그 비중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 효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두 개의 동력원을 사용을 하고 그 두 개의 동력원이 갖고 있는 장점을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 또 그 외에 아이들 어떤 손실 저감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회생제동 운전 에너지를 회수해서 사용하는 회생제동 이런 복합적인 어떤 연비 향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전동화의 수준에 따라서 마이크로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풀 하이브리드 이렇게 분류를 하죠. 각각의 어떤 전동화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이 부과됨으로써 연비 이득을 가져올 수 있고 이것들이 많이 사용됨으로써 결국 오른쪽에 보는 바와 같이 연비 개선 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어떤 자동차 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기술의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가,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현재 기술 수준을 해석 기반으로 연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운전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 결과를 보면 이 자동차 그러니까 해석 대상의 어떤 차량이 최대 기대할 수 있는 연비를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종류에 따라서 또는 운행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다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만큼의 어떤 그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어떤 기술 수준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기술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 미국 시장 내 하이브리드 자동차 라인업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비교 대상은 일본이고요. 현재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이제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 제작사와 우리 국내 제작사의 기술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를 했고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중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차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비등하거나 우위의 연비를 가지고는 있지만 왼쪽에 아래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매량에 보면은 좀 미흡한 거를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차종이 다양하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제한된 차종으로 보급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차량 다변화를 통해서 시스템 기술을 확보하면 바로 브랜드 파워를 제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어떤 연비 향상 효과를 가져오는가를
소개하는 그 보고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미국의 알고랩에서 보고한 그 보고서인데요. 그러니까 5천 건 이상의 차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를 해서 현재의 어떤 기술을 계속 유지할 때를 에버리지로 보고, 좀 더 기술 개발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어떤 기술을 할 때를 하이,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기술보다 못한 기술을 이제 로우라고 하는 걸로 구분해서 다양한 어떤 불확실성을 포함해서 2045년까지 연비 변화의 잠재력을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2010년을 해서 5년 단위로 과거에 대한 하이브리드 연비를 평가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2025년, 2045년도까지의 어떤 그 연비 예측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대비해서 2040년도 연비를 살펴보면 낮은 단계에서는 한 33%, 그리고 기술 개발이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면 이제 한 96%까지 향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의 방향은 크게 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효율 향상을 통해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앞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비용의 그 시스템 부품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동력원 또 차종의 다변화를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세 방향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그 로드맵으로 작성을 하였고요. 핵심 기술은 이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그 전용의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이죠. 이거는 이제 지식자산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일본에 가장 그 크게 뒤지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일단 우리가 이게 독자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로아크리 만들어진 시스템에 대한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제어 부분에 대한 기술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비용의 시스템의 개발, 이 부분이 이제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전기차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형태의 그 동력원을 발굴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것이 이제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사용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젤 차로 대변되는 상용차를 곧바로 전기차로 대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특히 최근에 들어서 SUV가 이제 경유로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전기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가솔린 하이브리드로 구성하는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제 그 기본적인 동력원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친환경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친환경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특성상 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 협력을 통한 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고요. 또 앞에서 잠깐 소개했다시피 하이브리드는 기술 수준에 따른 연비 향상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고연비 달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개발이 지속이 되고, 이에 따른 연구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언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